저는 올해 66살입니다.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죠. 아들 민준이는 38살인데 아직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들 손주를 보고 있는데 저만 아들 결혼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끼리 모이면 손주 자랑이 한창이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어색하게 웃으면서 듣기만 했죠. 민준이가 결혼을 못하는 건 사실 성격 때문이었어요. 너무 착하고 성실한데 소극적이었습니다. 여자 앞에만 서면 말을 제대로 못했죠. 제가 맞선도 여러 번 주선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민준이는 직장 생활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대기업에 입사해서 지금은 과장까지 승진했습니다. 연봉도 8천만 원 정도 받고 있었죠. 무엇보다 제가 대견스러웠던 건 민준이가 돈 관리를 정말 잘했다는 겁니다. 민준이는 회사 다니면서 아파트 하나를 마련했어요. 5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거기다가 예금도 2억 원이나 모아뒀죠. 38살 남자가 이 정도면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결혼만은 정말 안 됐습니다. 민준이도 나이가 들수록 조급해 하더라고요. 가끔 저한테 말했죠. 엄마, 저도 결혼하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민준이가 이렇게 좋은 아이인데 왜 좋은 인연을 못 만나는지 안타까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6개월 전쯤이었을 거예요. 민준이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평소와는 뭔가 달랐어요. 엄마, 저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정말? 어떤 여잔데? 민준이는 수줍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선배 소개로 소개팅을 했다고 했어요. 상대 여자분 이름은 민지였습니다. 32살이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어때? 괜찮은 것 같아? 네, 엄마. 정말 좋은 분 같아요. 밝고 예쁘고 무엇보다 저한테 잘해줘요. 민준이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제가 본 민준이 중에 가장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도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그 후로 민준이는 민지 씨를 자주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뻤어요. 이제 제 걱정도 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와 민지 씨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가 가끔 민지 씨 이야기를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괜찮은 분 같았습니다. 그러던 6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 민지랑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드디어 이날이 온 거예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 민준아, 정말 그분이랑 결혼하고 싶어? 네, 엄마. 저 이번엔 확신해요. 민지가 정말 좋아요. 민준이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로 민지 씨를 사랑하는 게 느껴졌죠. 그럼 상견례를 해야겠네. 엄마가 민지 씨 부모님도 뵙고 싶구나. 네, 엄마. 제가 민지한테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너무 기쁘고 설레었어요. 드디어 우리 민준이가 결혼을 하는구나. 늦게나마 좋은 인연을 만났구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가 상견례 날짜를 잡았다고 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옷도 새로 샀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단정하고 품위 있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상견례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했고 옷도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민준이도 양복을 차려입고 나왔어요. 엄마, 준비됐어요? 응, 가자.
우리는 약속 장소로 출발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긴장도 됐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예비 사돈 어른들은 어떤 분들일까? 좋은 분들이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약속 장소는 시내에 있는 괜찮은 한식당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예약해둔 곳이었어요. 우리는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서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드디어 약속 시간이 됐습니다. 저와 민준이는 예약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온 거였죠. 민준아, 우리 먼저 왔네. 네, 엄마. 조금만 기다려봐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민지 씨와 민지 씨 부모님이었어요. 그런데 뒤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 어머니입니다. 저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예비 바깥사돈과 예비 안사돈도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있던 부부를 소개했습니다. 저희 큰아들 내외입니다. 민지 오빠 되죠. 저는 속으로 조금 놀랐습니다. 상견례에 오빠 부부까지 오는 건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했죠.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와 민준이는 한쪽에, 민지 씨 가족 4명은 반대편에 앉았어요.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민지 씨 참 예쁘네요. 저희 민준이가 민지 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답니다. 하지만 예비 안사돈은 그저 애매하게 웃기만 했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표정이 조금 신경 쓰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지만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계속됐죠.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예비 바깥사돈이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표정이 무척 진지했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딸 시집 보내려니 마음이 무겁네요. 예비 바깥사돈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투에서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단순히 딸을 보내는 아버지의 심정이라기엔 뭔가 달랐습니다. 계산적인 느낌이랄까요? 그러시겠어요. 딸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저는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상견례 자리니까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예비 바깥사돈은 제 말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의미심장하게 저를 쳐다보기만 하셨죠. 예비 안사돈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결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시죠? 갑자기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당황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용 이야기를 꺼내는 건 처음 봤습니다. 옆에 앉은 민준이도 표정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죠. 글쎄요. 요즘은 양가에서 합리적으로 나눠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만나서 천천히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상견례는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최소 2억은 들어가야 해요. 예비 바깥사돈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억이라는 금액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마치 미리 계산해둔 것처럼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결혼 준비는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있어서요. 민준이는 자신이 모아둔 돈과 아파트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비 안사돈이 민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양가가 나눠서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조에 기분이 상했어요.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았죠. 마치 우리가 준비성 없이 온 사람들처럼 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지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음식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지 씨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민지는 부모님 눈치만 보고 있었죠. 민지 씨 오빠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결혼이 얼마나 돈이 드는데요. 제대로 준비하시려면 각오를 하셔야죠. 오빠까지 가세하니까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어요. 저는 왜 오빠가 여기까지 나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에 오빠 부부가 온 것도 이상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더 이상했죠. 저희도 결혼 준비는 당연히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2억이라는 금액은 좀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예비 바깥사돈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결혼식장, 예물, 신혼여행, 혼수 다 따지면 그 정도는 들어요. 예비 바깥사돈은 마치 장사 이야기를 하듯이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거래 이야기 같았습니다. 옆에 앉은 민준이를 슬쩍 봤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손도 조금 떨리고 있었죠. 저는 민준이가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했는데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예비 안사돈이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지는 귀하게 자란 애예요. 아무데나 보내서 고생시킬 순 없죠. 그 말투가 저를 자극했습니다. 마치 우리 민준이는 귀하게 자라지 않았다는 것처럼 들렸어요. 우리 민준이도 제가 얼마나 정성껏 키웠는데요. 남편 없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화를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참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 오빠 부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시집가는 딸한테 부모가 신경 쓰는 건 당연하죠. 우리도 그랬어요. 오빠 부인까지 가세하니까 저는 완전히 포위된 기분이었습니다. 네 명이 한 팀이 되어서 저와 민준이를 압박하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상견례가 아니라 협상 자리 같았죠. 양가에서 합리적으로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 씨 가족들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 애초에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이 팔짱을 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요즘은 신랑 측이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들 그렇게 해요.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이 저를 더 화나게 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각자 형편에 맞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요구는 민준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비 안사돈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무리한 요구라니요. 이게 무리한 겁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될 줄 몰랐어요. 민지 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게요. 민지 씨 오빠가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민준 씨, 진심으로 우리 동생이랑 결혼할 생각 있으세요? 그 말투가 마치 민준이를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 무례한 거였어요. 잠깐만요. 지금 무슨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제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지 씨 가족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표정들이 싸늘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색한 침묵만 흘렀죠. 저는 이 자리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봤죠. 민준이 눈빛에서 혼란스러움이 보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 이렇게 나오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걸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예비 안사돈이 물잔을 내려놓으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신랑 측에서 집 마련은 기본 아닌가요?
예비 안사돈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 마련이 기본이라고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저희 딸은 집 없는 남자한테는 절대 안 보냅니다. 예비 안사돈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에 거부감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집이 없으면 자격이 없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아파트가 있는데요. 5억짜리 아파트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이 마련한 아파트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하죠. 38살에 5억짜리 아파트를 혼자 힘으로 마련했으니까요. 저도 민준이가 대견했어요. 하지만 예비 바깥사돈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신랑 측 재산일 뿐이고요. 신혼집은 따로 마련해야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힘들게 모아서 산 집인데 그걸 당연한 거라고 치부하다니요. 신혼집을 따로 마련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민지 씨 오빠가 거들고 나섰습니다. 신혼집은 새로 마련하는 게 예의죠.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또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다들 그렇게 하는 게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서울의 30평대 아파트면 최소 10억은 들 텐데 준비되셨나요? 예비 바깥사돈이 물었습니다. 10억이라는 금액이 너무 쉽게 나왔어요. 마치 10만 원 얘기하듯이 말이죠.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정신이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건 너무 과한 요구 아닌가요? 저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면서도 황당했습니다. 10억을 준비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비 바깥사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딸 평생 고생시킬 순 없잖아요. 제대로 된 집에서 살아야죠. 평생 고생시킬 수 없다는 말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민준이랑 결혼하면 고생한다는 건가? 우리 민준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민준이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아들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고 있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이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 예물, 혼수, 신혼여행. 다 합치면 신랑 측이 최소 3억은 내야죠. 3억이라는 금액이 또 나왔습니다. 10억에 3억을 더하면 13억이에요. 이건 결혼이 아니라 강도질 아닙니까?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말을 이어받았어요. 결혼식은 제대로 된 호텔에서 해야 하고요. 예물도 제대로 된 걸로 준비하셔야죠. 제대로 된 것, 제대로 된 것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대로가 뭔지 궁금했어요. 돈이 많이 드는 게 제대로 된 건가요? 민지 씨 오빠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혼수도 요즘은 신랑 측이 많이 부담하는 추세예요. 가전제품, 가구 이런 거 다 신랑 측이 준비하죠. 저는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그럼 여자 측에서는 뭘 준비하시나요? 조금 공격적인 질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어요.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면서 자기들은 뭘 할 건지 말이죠. 예비 안사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희는 딸 키운 게 있죠. 그것도 부족한가요? 딸 키운 게 있다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아들 키웠는데요. 남편 없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딸 키운 걸 마치 업적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민지 씨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지 씨를 똑바로 봤어요. 민지 씨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민지 씨는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직접 물었습니다. 민지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실망했습니다. 자기 결혼인데 아무 의견도 없다니요. 아니면 부모님 의견에 동의하는 건가요? 어느 쪽이든 저는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딸 차도 바꿔줘야 하고요. 지금 타는 차가 너무 오래됐어요. 차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기가 찼어요.
집에, 결혼 비용에, 이제 차까지요.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수입차로 5천만 원짜리 정도면 되겠네요. 예비 안사돈은 마치 장 보듯이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사람들의 금전 감각이 정상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좀 무리인 것 같은데요. 민준이도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아들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민지 씨 오빠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5천만 원도 부담스러우세요? 그럼 우리 동생이랑 결혼할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에 완전히 폭발할 뻔했어요. 자격이요. 결혼에 무슨 자격이 필요합니까? 돈이 있어야 자격이 있는 겁니까?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이미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죠. 기본이라고요. 10억짜리 아파트, 3억 결혼 비용, 5천만 원짜리 차. 이게 기본이라고요. 저는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저와는 다른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손을 꽉 잡아줬어요. 아들이 평생 모은 재산이 이 자리에서 다 털릴 것 같은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민지 씨 오빠 부인이 말했습니다. 요즘 남자들은 다 이 정도는 준비해요.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세요? 별것도 아니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10억 넘는 돈이 별것도 아닌가 봅니다.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이 얼굴에서 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죠. 이 상황이 민준이한테 얼마나 큰 충격인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비 바깥사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용돈도 각각 매달 50씩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황당함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딸 키운 보람이라도 느껴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각각 일시불로 5천만 원씩 챙겨주셔도 됩니다. 딸 키운 보람을 돈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게 부모가 할 말입니까? 딸을 장사 물건처럼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 씨 오빠가 말했습니다. 우리 여동생 키우는데 얼마나 돈 들었는데요. 대학 등록금, 유학비용, 생활비. 다 따지면 억 단위예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건 부모로서 당연히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걸 나중에 돈으로 받으려고 키운 겁니까? 예비 바깥사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 말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하지만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당연한 걸 요구하는 겁니다. 예비 안사돈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요. 10억 넘는 아파트, 3억 결혼 비용, 5천만 원짜리 차, 용돈까지. 이게 당연한 겁니까? 이 사람들은 민준이 전 재산을 다 털어도 모자랄 금액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빚까지 내야 할 판이에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준이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어요. 그건 정말 무리입니다. 제가 가진 걸 다 털어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민준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아들이 무너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아들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민지 씨 오빠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요즘 다들 대출 받아서 결혼해요. 대출을 받으라고요. 결혼하자마자 빚더미에 앉으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예비 안사돈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신랑 측이 성의를 보여야죠. 그래야 우리도 안심하고 딸을 보내죠. 성의라는 단어가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10억이 넘는 돈을 성이라고 표현하다니요. 이건 성의가 아니라 강탈이었습니다. 민지 씨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지 씨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민지 씨와 눈이 마주쳤지만 민지 씨는 금방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민지 씨도 최소한 반대하지 않고 있다는 걸요. 그게 더 실망스러웠습니다. 민지 씨 오빠 부인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종이였어요. 저는 그게 뭔지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미리 정리해 왔어요. 필요한 항목들이요. 예비 안사돈이 그 종이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봤어요. 항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혼집 10억, 결혼식 1억, 예물 5천만 원, 혼수 5천만 원, 신혼여행 3천만 원, 차량 5천만 원, 사돈용돈 등 금액이 하나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미리 준비해 오셨다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계획하고 온 겁니다. 상견례가 아니라 협상장에 온 거였어요. 예비 바깥사돈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명확하게 해야 나중에 문제 안 생기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명확하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건가요? 결혼 전에 청구서를 내미는 건가요? 민준이가 그 종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민준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들을 위로하고 싶었어요. 민지 씨 오빠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우리 동생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이해하라고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동거래였어요. 사랑이 어디 있고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비 안사돈이 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가 정말 우리 딸을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을 돈으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랑을 돈으로 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제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민지를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민준이 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아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결혼은 어렵겠네요. 우리는 딸 고생시킬 생각 없어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돈을 내거나 결혼을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저는 하지만 예비 안사돈이 민지 씨 말을 끊었어요. 민지야, 내가 나중에 고생하는 거 엄마가 못 봐. 엄마 말 들어. 민지 씨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부모 말에 따르는 거였어요. 저는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이도 저를 봤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이 결혼은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이 사람들과 한자리에 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장사 아닌가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바깥사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도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를 넘어서 분노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딸 걱정하는 부모 마음일 뿐입니다. 예비 바깥사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딸 걱정하는 부모 마음이라고요. 저는 그 말이 웃기게 들렸어요. 이건 딸 걱정이 아니라 돈 욕심이었습니다. 딸 걱정이라면 사위 될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이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냅킨을 테이블에 던지듯이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다 이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신랑 측이 성의를 보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정말 지겹도록 그 말을 들었어요. 당연하다는 말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기준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 씨 오빠가 테이블을 쾅 치며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우습게 보시는 겁니까?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요. 13억이 넘는 돈을 요구하는 게 무리한 게 아니라고요. 저는 이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민준이가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민준이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아들을 위로하고 싶었어요.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겁니까?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가요?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혼은 없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지 씨 오빠 부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시간 낭비네요. 처음부터 준비성도 없으면서 왜 상견례를 하자고 한 거예요? 준비성이 없다고요. 민준이가 얼마나 열심히 모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게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죠. 민지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 아빠, 조금. 하지만 예비 안사돈이 민지 씨를 쳐다봤습니다. 민지야, 내가 나중에 후회할 거야. 엄마, 아빠 말 들어. 민지 씨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개를 더 숙였어요. 저는 민지 씨가 불쌍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실망스러웠습니다. 자기 인생인데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답답했어요. 아니면 정말 부모님 의견에 동의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요. 마치 자기들이 갑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 태도가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 씨 오빠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우리 동생이 원하는 수준이 있거든요. 원하는 수준이라고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그 수준인가요? 저는 이 가족의 가치관이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입술도 바짝 말라 있었죠. 제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인데 이렇게 돈 문제로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민준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들에게 힘을 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이 명함을 꺼내서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생각 정리되면 연락 주세요.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이라는 기한까지 줬습니다. 마치 사업 협상하듯이 말이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민지 씨가 일어났습니다. 저를 잠깐 쳐다봤어요. 미안한 표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걸까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안사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딸 행복만 생각해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라고요. 저는 절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딸 행복이 아니라 딸을 이용한 금전 요구였어요. 민지 씨 가족이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와 민준이만 남았습니다. 방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죠. 민준이가 테이블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는 건지 화가 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이렇게 아픈데 제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민준아.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은 제가 강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했어요. 종업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산하러 온 것 같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이도 천천히 일어났어요. 우리는 계산을 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주차장까지 걷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차에 타서도 한동안 아무도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잡았어요. 민준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 저 어떻게 해야 돼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어요. 민준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말 잘 들어봐.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안 돼. 절대로 안 돼.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이런 가족에게 보낼 수 없었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요. 아들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말로 표현하기는 힘든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너무 충격받았어요.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 씨를 사랑했을 텐데요. 그 사람과 헤어져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일단 이 자리를 떠나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천천히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차를 몰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요. 예비 사돈들의 말, 표정, 태도, 모든 게 생생했어요. 민준아,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이가 자책할까봐 걱정됐어요. 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저 때문에 민준이가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그랬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저 사람들이 이상한 거야.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23억을 요구하는 게 정상입니까? 절대 아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어요. 민준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기운이 빠진 모습이었어요. 저는 물을 따라서 민준이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이가 물을 받아 마셨어요.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민지 정말 좋아했는데.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슴 아픈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니까요. 알아, 엄마도 알아. 하지만 민준아,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야. 저는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봤어요. 저 가족이랑 평생 같이 살아야 해. 명절마다 만나고 경조사마다 만나고 견딜 수 있겠어?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못 견딜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아, 돈 문제는 시작에 불과할 거야. 결혼하고 나면 더 많은 걸 요구할 거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본 태도로 봐서는 분명 그럴 거예요. 끝없이 요구하고 끝없이 민준이를 괴롭힐 겁니다. 민준이가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차 안에서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조금 진정된 목소리였어요. 결혼하면 평생 저렇게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돈 요구하고 무시당하고 저 못할 것 같아요. 민준이도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아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잘 생각했어, 민준아. 저는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 손이 차가웠어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지 씨한테 전화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켜봤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민지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민지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심호흡을 했어요. 민지야, 나 결혼 못할 것 같아.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민지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않은 목소리였어요. 예상했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하지만 오늘 일은 너무
민준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알아요. 저도 미안해요. 민지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미안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인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인가요? 민지 씨가 물었습니다. 응, 끝이야. 행복하길 바랄게. 민준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듯이 놓았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민준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슬퍼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한참 후에 민준이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엄마, 제가 너무 조급했나 봐요. 나이 때문에 급하게 서두른 것 같아요. 민준이가 자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람을 잘못 만난 거지. 저는 위로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민준이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니었으면 인생 망칠 뻔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도 아들을 꽉 안아줬어요. 제 품에서 민준이가 흐느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민준이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하지만 잘한 결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민준아, 좋은 사람 꼭 만날 거야. 너 같은 좋은 사람 알아주는 사람 분명 있어. 저는 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이번 일로 배웠어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하고나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이죠. 그래, 잘 생각했어. 천천히 가도 돼. 진짜 좋은 사람 만날 때까지. 저는 다시 한번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준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예비 사돈 내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탐욕스러운 눈빛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슬아슬했어요. 정말로 아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막았어요. 제때 정신을 차리고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민준이는 힘들겠지만 이겨낼 겁니다. 우리 아들은 강한 아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뒤척였어요. 머릿속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예비 바깥사돈의 차가운 눈빛, 예비 안사돈의 요구하는 말투, 민지 씨 오빠의 비웃는 표정.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새벽 5시쯤 됐을까요? 저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요. 그런데 민준이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민준이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을 들고 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민지 씨와 찍은 사진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문을 닫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아들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운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밥 먹자.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에 앉았어요.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괜찮았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봤어요. 저 회사 가야 하는데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민준이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어제 그런 일을 겪었는데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쉬어. 회사에 연락해. 저는 흔쾌히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준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아들이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지 걱정됐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씻고 옷도 갈아입은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생각 좀 해봤어요. 민준이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어제 일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더 안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민지를 정말 사랑했어요. 이번엔 진짜라고 생각했죠. 민준이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들 손을 잡아줬어요. 하지만 어제 보니까 민지 씨도 부모님과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민준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민지 씨가 한마디라도 말렸다면 달랐을 텐데요. 민지 씨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부모님이 저렇게 나오는데 말이죠.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망한 것 같았어요. 그게 답이었던 거야, 민준아. 민지 씨도 동의했던 거지.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이제 알겠어요. 제가 착각했던 거죠. 민준이가 자책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착각한 게 아니야. 넌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고, 그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사랑한 게 잘못은 아니니까요. 저 솔직히 조급했어요. 38이니까 빨리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민준이가 고백했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지 가족을 제대로 안 봤던 것 같아요. 경고 신호가 있었는데 무시했어요. 민준이가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무슨 경고 신호? 만날 때 민지가 돈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어디 가면 얼마다, 뭐 사면 얼마다. 그런 이야기들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그리고 부모님 이야기할 때도 항상 돈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를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신호는 있었던 거예요. 다만 민준이가 보지 못했던 거죠. 그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저는 그냥 무시했어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요. 민준이가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라도 알았잖아. 더 늦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야.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민준이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저 사람들한테 시달렸을 거예요. 돈 요구하고 무시당하고.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그리고 제 재산 다 털렸을 거고요. 7억으로도 부족했을 텐데. 민준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3억을 요구했으니까요. 엄마가 막아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그냥 당했을 거예요. 민준이가 고맙다는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이게 엄마 역할이지 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도 따라 웃었어요. 며칠 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다시 회사에 출근했어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민준이가 많이 회복됐습니다. 이제는 웃기도 하고 농담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이제 진짜 괜찮아요. 민준이 얼굴에서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안심했어요. 그래, 민준아. 넌 좋은 사람이야. 분명 좋은 인연 만날 거야. 저는 아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민준이가 웃었어요. 급하지 않아요, 엄마. 천천히 갈게요. 진짜 좋은 사람 만날 때까지요. 민준이가 여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은 끔찍했지만 값진 교훈을 줬다고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급해도 아무하고나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더 신중하게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할 겁니다.
저는 아들이 언젠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민준이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길, 돈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는 사람이길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가지고요.